자, 안녕하세요. 일주일이 금방 지나갑니다. 자, 지난주부터 해서, 주역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주역. 그래서 지난주부터 해서 주역을 보고 있는데, 주역의 이제 태극, 뭐, 음량, 이렇게 해서, 8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또 기사전 1장을 설명을 하면서, 이제 더불어, 어, 요 지산겸계, 그죠? 지산겸계를 이제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기부터 이제 하죠. 여기까지 지금 이제 강의가 요 앞에서부터 이루어졌고, 자, 여기부터 이제 또 이제 할 겁니다. 자, 지산겸계를 하다가 이제 다 하지 않고, 지금 마쳤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제 이 지산겸계하고, 어, 천하동인괴, 화천대유괴, 이렇게 해서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만, 그것을 하기 전에, 자, 요 계사전 1장 부분과 이제 요 밑에, 천지비괴, 지천택괴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살펴보고 어, 이제 겸계를 뒤에 이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천지비괴, 그 다음에 지천택괴라고 하는 요 괴를 이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지난주에 이제 했던 것 중에서, 무엇보다도 주역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어, 내가 주역을 공부하면서, 어, 이제 느꼈던 것 중에서, 다른 거는 몰라도, 이거는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 부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요 사람의 사이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두 가지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가지 마음. 이 마음이 있는데, 한 마음은 이제, 한 마음을 쓰게 되면, 요 길한 쪽으로 가고, 또 요런 마음을 쓰게 되면, 흉한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역을 점을 치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출발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도 사실은 이제 우리가 살면서 점을 치지 않고도 앞날을 예견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결국은 이제 요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마음을 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길할 건가 흉할 건가가 결정이 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이제 개자, 끼일 개자, 자, 요 두 마음의 사이에 있다는 거죠. 끼다, 경계 이렇게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 마음 하나는 뭐라 했습니까? 후회하는 마음이죠. 후회하는 마음, 후회하는 마음. 하나는 뭡니까? 인색한 마음 이렇게 했어요. 그죠? 인색한 것과 후회하는 것과 요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길한 것과 흉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삶을 살면서 늘 조심하고 늘 조심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과 또 하루하루 나는 바르게 살았는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죠. 그런 마음이 후회할 회자에 담긴 마음이다. 그래서 증자가 말씀하셨던 일일 삼성, 일일 삼성, 그죠? 하루 동안 세 가지로서 반성하는 그 마음이에요. 삼성. 이 반성하는 마음, 이 삼성. 세 가지로서 반성한다. 세 가지를 반성한다. 세 가지로서 반성한다. 그러면서 이제, 이, 하나는 책을 열심히 읽었는가, 그 다음에 나 스스로 최선을 다했는가, 또는 이제 다른 사람과 사귐에 있어서
진실했던가, 믿음을 주었던가라고 하는 이 삼성오신에 대한, 그죠? 삼성오신. 내 몸을 세 가지로서 반성한다. 라고 하는 청자의 말씀을 견주어 보더라도 우리들이 항상 조심하고 늘 성찰하고 반성하는 그런 어떤 마음들이 결국 길 한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주역을 보지 않아도 관계는 없다. 왜냐하면 요 두 가지만 알아도 주역을 전체를 본 것과 똑같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명기륭, 그죠? 명기륭, 기륭을 밝히는 거죠. 예, 기륭을 밝히고 라고 한다 하더라도 뭐, 강요를 서로 미루어서 변화가 생성되니 뭐 이렇게 되는데, 자, 이런 것을 뭐 보지 않더라도 결국 이제 우리의 마음가짐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알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을 이제 이야기를 했고, 자, 요 부분을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어요. 그러면서 8궤에 있어서 일건전이 태택 삼리화 사질내 오선풍 육감수 칠간산 팔권지라고 하는 이 8궤, 예, 8궤를 꼭 외워라. 꼭 외워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 요 8궤에 대한 부분들을 꼭 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어, 자, 그러면,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우선 천지비괴, 지천택괴라고 하는 자, 요 부분을 이제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지산경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면서 화천대유, 그죠? 천하동인이라고 하는 이 괴를 이번 시간에 이번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시경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이제 맹자에 대한 부분, 그리고 장자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뭐 간략하게나마 살펴보고 이번 학기를 마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천지는 만나고 통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칼럼인데 이 칼럼이 2006년도인가? 2007년도군요. 2007년도에 이제 했던 건데, 바로 이 지천택괴와 천지비괴라고 하는 이 두 괴를 설명하는 나머지에, 이, 칼럼을 썼었습니다. 자, 천지, 하늘과 땅은, 그저 천지는 만나야 된다. 만나고 통해야 한다라고 하는 자, 이 구절인데 자, 이 제목인데 이 제목으로 쓴 그 칼럼을 한번 먼저 읽어보고 뒤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역의 개는 모두 64개다. 자,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64개다. 그중 가장 이상적이고 안정된 괴를 꼽는다면 무엇을 선택할 수 있을까? 표면적으로 본다면 땅이 아래에 있고 하늘이 위에 있는 천지비괴, 천지비괴, 땅이 아래에 있고, 자, 요 보면, 여기는 지금 딱 혼자죠. 그죠? 땅이라고 하는 이제, 이 땅이 위에 있고, 여기는 하늘이 아래에 있어요. 원래는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원래는 이렇게 되어야 하죠. 이제 이렇게 되어야 되잖아요. 하늘은 하늘의 자리에 있고 땅은 땅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가장 안정되잖아요. 안정적이다. 안정적으로 이제 보입니다. 그런데 요 괴를 이렇게 보면 땅이 위에 가 있고 그다음에 뭡니까? 여기 이 하늘이 아래에 있어요. 뭔가 언밸런스고 이상합니다. 자, 그런데
요 자기 자리에 잘 앉아 있는, 자기 자리에 잘 앉아 있는, 요 부분. 자, 이거를 천지 비교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좋지 않다. 그죠? 나쁜 걸로 본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지천 택괴. 자, 이렇게 해서 자기 자리에 앉아 있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뭡니까? 이거를 태, 아주 좋은 태평하다라고 하는 이 해로 이렇게 본 거예요. 이게 뭐냐? 이거죠. 이게 뭐지? 이런 부분들입니다. 자, 이게, 어, 여기 보면, 자, 요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이게 왜, 비교냐? 이게 왜 옳지 않으냐? 안 좋은가? 라고 하는 거죠. 왜 안 좋을까? 라고 하는 건데, 자, 이게 안 좋은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자, 이 시를 한번 볼까요? 이게, 자, 이거를, 어, 네, 자, 여기를 보면, 여기였나? 음, 요거 한번 보세요. 도종환 시인이 가구라고 하는 시를 썼어요. 자, 요 시가 있는데, 자, 가구들끼리는 말을 하지 않는다. 그저 아내는 방에 놓여 있고 나는 내 자리에서 그림자와 함께 어두워지고 있을 뿐이다. 이게 뭐죠? 자, 가구들끼리는 말을 하지 않는다. 그저 아내는 방에 놓여 있고 나는 내 자리에서 그림자와 함께 어두워지고 있을 뿐이다. 자, 요거하고 지금 이 하늘은 하늘에 있고 땅은 땅에 있어요. 자, 이 부분. 하늘은 하늘에 있고 땅은 땅에 있어요. 그러니 원래 자기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자기 자리에 있는데 자, 이 자기 자리에 있기 때문에 자, 이 도정환 시인의 시처럼 아내는 아내의 방에 있고 나는 내 자리에서 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거죠. 서로 교류가 없잖아요. 교류가 없다는 거죠. 자, 이 시에서 보면 어, 아내와 나라고 하는 어떤 관계가 그저 자신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있는 것일 뿐. 예? 가구처럼요. 집안에 놓여져 있는 가구들처럼 자기 자리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류가 없게 되고 소통이 없게 되고 그 속에 사랑이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이 그냥 편안함 또는 일상 뭐 이런 어떤 단어들로 인해서 어, 그저 존재하는 그런 부분들로만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슬픈 거예요. 이게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천지비계라고 아주 좋지 않은 그런 괴로 이야기하고 오히려 자기 자리에 놓여 있지 않는 이 두 부분들을 가지고 지천택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 부분을 이제 이번 시간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 때문인가? 자, 지금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이거 보세요. 표면적으로 본다면 땅이 아래에 있고 하늘이 위에 있나? 땅이 아래에 있고 하늘이 위에 있으면 안정적으로 보여요. 그죠?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가장 안정적인 궤로 보입니다. 그런데 천지 비궤는
땅 위에 하늘이 있어서 외형적으로 각자가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앉아 있어 가장 이상적일 거라고 여기지만 실제 이계는 64계 중에 가장 불안하고 가장 좋지 않은 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궤의 이름도 천지가 막힌 궤, 이름하여 비궤, 막혀 있다. 천지가 막혀 있다. 자, 요거 이야기했죠. 아내는 아내의 방에 놓여 있고, 아내는 아내의 자리에 있고, 나는 내 자리에 있을 뿐이다라고 하는, 이 막혀 있다. 소통이 없다. 라고 하는 이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 비계와 반대가 되는 계는 뭘까? 바로 지천택계다. 지천택계는 천지 비계와는 반대이다. 땅이 위에 있고 하늘이 아래에 있다. 언뜻 보면 아래에 있어야 할 땅이 위에 있고 위에 있어야 할 하늘이 아래에 있으니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는 서로의 자리를 침범한 모습을 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 개의 이름은 태평하다는 뜻의 택계다. 어떤 이유로 지천이 택계가 될까? 천지 비계의 경우 하늘이 위에 있고 땅이 아래에 있어 안정적으로 보인다. 하지만 하늘은 양의 기운을 지니고 있어 항상 위를 향하고 땅은 음의 기운이 있어 항상 아래로만 가려고 하니 이 둘은 영원히 서로 만날 수가 없다. 자, 자, 이거 보세요.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한다면 하늘은 하늘의 자리에 있죠. 그죠? 하늘은 하늘의 자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늘 이 자리를 고수를 하고 또 하늘은 어떻게입니까? 위를 향하여 항상 위를 향하죠. 그러니까 하늘에 있으면서 항상 위를 향하기 때문에 위쪽으로 갑니다. 땅은 땅의 아래에 있어서 땅의 아래에서 가만히 있으면서 땅으로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하늘과 땅은 만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죠.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막혀 있는 것 같지 않지만 딱 막혀버린 하늘과 땅이 이 자기의 자리에서 전혀 요동을 하지 않는, 움직이지 않는 각자의 자리로 가버리는 이런 괴가 바로 천지비괴다. 그래서 이제 이 주역을 보면 우리가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편안한 상태에 있는 부분들을 좋게 여겨지는 걸로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그것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지 마라. 그죠? 어려움이 없으면 뭡니까? 뭔가를 해야 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요. 고민을 해야 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결국 이제, 저기, 그 산 위에서, 패러글라이딩, 이걸 타고 내려갈 때, 목표 요 지점을 정하잖아요. 요 정하면, 사실은 요 정하면 이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이 바람이라고 하는 장애, 바람이라고 하는 이 장애가 있지 않으면, 장애가 있지 않으면 내가 이 곳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죠? 바람이 없으면 내 올라갔다가 턱 요로 떨어져 버리죠. 바람이 있기 때문에 이 장애가 있기 때문에 바람을 착 조절해서 결국 내가 목표로 하는 이 목표점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그 과정에서 나는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이제 노력을 해야 되죠. 그죠? 바람 흐름과,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분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조정을 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있지만, 그런 어려움은 있지만, 결국 목표로 가기 위해서는 이 장애가, 이 목표로 가도록 하는 크나큰, 어떤 부분들이 된다. 그러니, 우리에게 장애가 없기를 바라지 말아라고 하는 거죠. 그죠? 장애가 없기를 바라지 마라.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마찬가지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땅이 이 하늘의 자리에 있잖아요. 땅이 하늘의 자리에 있고 하늘이 땅의 자리에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은 하늘의 자리에 가려고 할 것이고요. 그죠? 위로 올라가려고 할 것이고, 땅은 땅의 자리로 가려고 할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이 과정 속에서 여기서 바로 교차가 일어나는 거예요. 크로스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남녀로 놓고 본다면 아기가 생기겠죠. 서로. 그러니까 아이라고 하는 어떤 이 부분들은 하나의 어떤 결과물이 되는 거고, 그죠? 결과물이 되는 거고, 이제 아이라고 자식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바로 미래가 될 겁니다. 미래. 물론 이 미래가 마냥 편안할 수만은 없죠. 이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들은 또 바람처럼 이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려움이 물론 있어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위로 올라가는 것도 어려움이 있을 거고 내려오는 것도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이런 어려움 속에 바로 교차가 있는 거죠. 교차가 있으면 결과물이 만들어지게 된다. 결과물, 의미가 만들어지게 된다. 여기에서는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만들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좋든 싫든 성공이든 실패든 뭔가가 만들어져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삶을 살면서 성공도 결과고 실패도 결과예요. 그죠? 그러나 여기서는 뭡니까? 성공도 없고 실패도 없고 그러니까 천지비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주역을 바라볼 때, 주역을 공부를 할 때, 바로 이 주역은 지금 나의 현실이 지금 내가 어렵다 하더라도 그것은 뭡니까? 어려우면 어려운 것은 지나가기 마련이야. 어려울 때, 다가오는, 나를 준비를 하는 것이고요. 지금 내가 굉장히 행복해요. 행복하면 내가 지금 성과가 아주 좋으면 뭡니까? 이 이후에 성과가 없을 때를 생각하면서 늘 내가 준비하고 조심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주역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좋다라고 해서 마냥 좋은 것이 아니고 어렵다라고 해서 마냥 어려운 것은 또 아니라는 겁니다. 좋고 어렵고 이제 힘들고 힘들지 않는 그 과정 속에서는 각각 다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래서 언뜻 보면 아래에 있어야 할 땅이 위에 있고, 저기 빛의 경우 하늘이 위에 있고 땅이 아래에 있어서 안정적으로 보인다. 하지만 하늘은 양의 기운을 지니고 있어 항상 위를 향하고 땅은 음의 기운이 있어 항상 아래로만 가려고 하니 이 둘은 영원히 서로 만날 수가 없다. 그러니 천지가 서로 교차하거나 충돌하지는 않겠지만 더불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 아무것도 만들 수가 없다. 남자와 여자를 두고 비유한다면 남녀가 서로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만나지 않으니 사랑하는 마음도 미워하는 마음도 아무 마음도 일어나지를 않아 서로 맺어질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 그들에게서 자손을 기대할 수도 없게 된다. 무슨 미래가 있겠는가? 이랬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택계의 경우에는 아래에 있는 천이 원래의 자리를 향해 위를 향하고 위에 있는 음은 반대로 아래로 내려오고 하니 그 사이에서 자연스레 만남이 이루어지게 된다. 물론 그 만남으로 다툼과 반목과 질시 등등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자신을 돌아보고 서로를 위하는 마음만 있게 된다면 조언과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교회가 바로 택계다.
택계다. 자,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본다면 바로 21세기 패러다임 인터 무엇 사이 그죠? 멀티 그다음에 인터랙티브 그죠? 커뮤니케이션 역지사지 이런 어떤 부분들이 다 뭡니까? 바로 이 택괴 속에 담겨 있는 가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목할 것은 다음에 있다. 처지를 바꾸어서 생각하라는 금언을 지닌 이 택계의 마지막 맨 위에 6이 쇠락을 의미한다는 것인데 그 쇠락의 이유가 바로 태화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었던 자신을 돌이켜 반성할 줄 아는 마음과 이신전심하는 마음을 잃게 됨으로써라는 조건을 달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지천택계의 맨 마지막 맨 위에 6, 음효. 자, 요 부분에서 조건을 걸어요. 조건을 걸어요. 어떤 조건이 걸려 있느냐면 바로 요 조건을 건, 예, 태화. 이 태화의 가장 중요한 덕은 뭐냐면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를 이해하고 자기 자신을 반성하는 그 마음 속에서 태가 항상 유지된다는 거죠. 이 태라고 하는 것은 이 크로스의 과정 속에서 갈등과 반목과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다 했잖아요. 항상 좋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 갈등의 과정 속에서 뭐가 필요하냐? 바로 배려. 상대를 위한 배려. 그죠? 그 다음에 상대의 마음과 같아지고자 하는 공감의 미덕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어야지만이 택계를 유지할 수 있다. 만약에 이 마음이 사라져버리면, 그러니까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마음이 된다 하면 어떤 방향으로 돼요? 바로, 태는 사라져버리고, 어떤 걸로? 태는 사라져버리고, 무엇으로요? 꽉 막혀버리는 비계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택계를 유지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바로 이 배려, 공감, 그리고 이제 상대의 마음과 같아지려고 하는 이제 이런 마음들이죠. 그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요걸로 쫄딱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상태요? 어떤 상태입니까? 바로 요 마음이죠. 가구처럼 한 집안에 있더라도 아내는 아내의 방에 놓여 있고 나는 내 자리에서 그림자와 함께 어두워지고 있을 뿐. 여기에 무슨 소통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바로 이 마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뭡니까? 이 주역을 공부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무슨 이유? 바로 내가 편안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노력해야 하는 것이고, 그죠? 내가 지니는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가장 안정적일 때는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서로 배려하고 소통하고 상대를 이해하고 하는 이러한 어떤 노력들이 끊임없이 계속 되어야 하고, 그죠?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내가 어려울 때는 뭡니까? 도전하고, 나아가고, 한 번 더 이제 하고 하는 이제 이런 마음이죠. 그런 마음들이 없게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요거예요. 회와 린. 우리가 내 마음을 상대에게 나아가려는 내 마음을 아끼지 말자. 이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나를, 이제 채찍질 해 나갈 때, 어, 내가 나를 뭔가 만들어 나갈 때, 내 마음에게, 인색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인색하지 않는 거,
이 인색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이 이야기입니다. 한 번 더 강조한다면 처지를 바꾸어서 생각하라는 금원을 지닌 이 택계의 마지막 교, 상육이 쇠락을 의미한다는 것인데 그 쇠락의 이유는 뭐라고요? 태화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었던 자신을 돌이켜 반성할 줄 아는 마음, 이신전심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읽게 됨으로써 그 다음에 비계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지천택계를 통해서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지는 만나고 통해야 한다 이거죠. 그러나 항상 밝게 분별해서 행동해야 한다는 예절계의 덕이 기초가 되어야 화평함이 유지된다. 자, 여기에서 예절계가 요 예절계가 앞에 있으면 항상 밝게 분별해서 행동해야 한다는 꾀가 있을 때 지천택계가 되고 자, 항상요, 요 보면 항상 밝게 분별해서 행동해야 한다. 행동하는 마음을 지닐 때 좋은 택계가 되고 택계 요 마지막에서 분별심을 잃게 되고 상대를 위한 마음을 잃게 되면 요 쾌로 빠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그 원인이 없으면 없는 결과는 없다는 겁니다.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다. 지금 현재 내가 어렵다면 분명히 그 앞에는 어떤 행동?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보는 거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치는데 점을 치지 않아도 된다라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들입니다. 주역의 64개가 거의 다가 이런 서로의 연관성을 가지고 쭉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열 번째 저 지산경계자 천택 리께죠. 요 열 번째 요 천택 리께 다음에 지천택계 다음에 천지비계 그죠? 천지비계가 나와요. 예, 그래서 천지비계 다음에 천하동인계 다음에 화천대유계 하천대유계 다음에 지산경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쭉 같이 연결이 되어서 서로 이제 되는데 자 여기에서 일단 지천택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대강을 이야기했고요. 자, 요게 이제 천택리계예요. 천택리계. 자, 여기 보면 천택리계 섞여서 혼자 있을 때는 예를 지킬 필요가 없지만 여럿이 모여 있을 때는 예가 필요하다. 그래서 시경에 쥐도 몸을 가리는 가죽이 이끄는 사람이 예가 없어서 되겠는가? 없어서 되겠는가? 사람이 금수와 같이 예가 없으면 살아서 무엇 하겠는가? 사람이 예가 없으면 금수와 같아지니 살아 무엇 하겠는가? 그죠? 모임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이랬습니다. 예라고 하였듯이 이 리께는 이 천택 리께는 바로 예의 덕의 기초가 돼요. 그래서 덕의 기초가 되니까 그 다음에 서로 이렇게 교차를 해도 그 다음에 교차를 지천택계해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서로 이렇게 교차가 일어나도 여기서 예가 항상 도사리고 있으니까 예라고 하는 부분이 항상 있기 때문에 이 그 교차의 지점에는 갈등과 충돌이 없고 그 다음에 뭡니까? 사랑이 늘 꼽히는 거죠. 상대를 위한 배려라고 하는 이해가 있기 때문에 배려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고
공감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서 사랑이 담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어떻게 그 다음에 뭐 두 사람 사이가 결과가 더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러니까 이 지천택계의 앞에 있는 예계, 자, 여기 있는 이 예계가 바탕이 되어서 지천택계가 되고, 그런데 지천택계의 맨 마지막이 뭐였습니까? 이 음효였잖아요. 상육 음효, 요 부분이 이 무슨 조건을 달아야 된다? 무슨 조건이라고요? 바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자, 무슨 조건? 바로 요 조건이라는 거죠. 처지를 바꾸어서 생각해야 하는데, 처지를 바꾸어서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쇠락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자신을 돌이켜 반성할 줄 아는 마음, 이신전심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잃게 됨으로 해서 어디로? 비계로 빠져버리게 된다. 비계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죠? 서로 이제 아끼는 사람인데, 요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이 두 사람의 마음 속에 바로 이 처지를 바꾸어서 생각하는 이 마음이 사라진다면, 없다면, 예컨대 부족하다면, 그죠? 부족하다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쇠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쇠락할 수밖에 없다. 쇠락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 예처럼 상대를 위하는 마음을 인색하게 하면 결국은 흉할 수밖에 없어요. 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상대를 위하는 마음으로 이제 늘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고 반성하고 이제 성찰하고 이래 하면서 상대의 마음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 공감과 배려의 마음들이 있게 되면 어떻게 길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천택계 현재의 상황이 내가 하늘에 있어야 할 내가 땅에 있더라도 땅에 있어야 할 당신이 하늘에 있더라도 상황이 어렵잖아요. 이 상황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실은 주변의 환경이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이거 어렵잖아요. 자기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자기 자리에 있지 못하니까, 환경적으로 놓고 봤을 때 굉장히 어려운 상태거든요. 어려운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 상태의 결과물은 태가 되는 이유는 뭐냐? 바로 여기에 공감과 배려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는 환경이 굉장히 좋아요. 그렇잖아요. 자기 자리에 딱 있어요. 안정적이에요. 굉장히 안정적임에도 불구하고 이 둘의 사이에는 이 괴는 비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이 둘 속에 자 여기에서 보면 상대를 위하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요 상태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지천택계의 앞에는 예라고 하는 예계가 천택리계, 예계가 있다. 그래서 얘가 태를 만드는 중요한 여기 기초가 된다는 겁니다. 덕의 기야, 리는 덕지 기야, 덕의 기초가 된다라고 하는 이 이제 주역에서의 이제 말을 놓고 봤을 때도 이 예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은 결국 너와 나를 행복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지천택계에 대해서 여기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해 놓았습니다. 자, 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어, 지천택계, 천지비계, 천택리괴라고 하는 이 세 괴를 서로 연관지어서 한번 살펴보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말고사 때는 이제 요 천택리괴, 지천택괴, 그 다음에 뭡니까? 천지비괴.
라고 하는 이 세 개에 대해서 서로 이제 비교하면서 어, 뭐 시험에 요거를 한번 넣을까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자, 요 부분을 한 번 더 공부를 해 주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자, 요 부분을 이제 여기까지 하고 자, 다음 시간에는 어 이제 겸계에 대해서 자, 겸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자, 요 경계에 대해서 앞에 개략적으로 보고, 자, 요 경계를 하고, 자, 오늘은, 어, 천하동인계와 화천대유계까지 마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하고 공부를, 또 영상을 잘 봐주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식영하고 맹자하고 뭐 이런 부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